다음은 코스닥 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본시장법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코스닥 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가져와서 요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통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공시 담당자들이라든지 그 상장사 운영하는 상장사 사주나 이렇게 경영진들한테는 무섭기도 하고 좀 크리티컬하기도 하고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평상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그렇게 뭐 다가가거나 뭐 접근하거나 뭐 찾아볼 일이 없는데 자금을 모집을 할 때, 유상증자를 하든, 뭐, CB를 발행하든, 비터블을 발행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 유상증자는 또 그렇다면 손자 배정을 하든, 아니면 대규모 공모를 하든, 주주 배정을 하든, 이럴 때는 이제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자주 하는 일도 아니고, 하게 되면 또 규모도 크고, 또 지분율이 걸려있고, 돈이 또 큰 금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부분인 거죠.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증권신고서, 상장사가 됨으로써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이점이 있는 거고,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감원 자동법에 의해서 증권신고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증권신고서의 발행을 모든 유상증자를 다 발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또 너무 소규모라든지 뭐 그 일반 대중에게 뿌려지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것까지 모든 걸 다 증권신고서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좀 이렇게 봐준다기보다는 기준을 설정해서 어느 수준 이상 되면 증권신고서라는 걸 제출하게 하고 그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서 이제 승인을 받도록. 공시나 이런 자본시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게 좀 크리티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들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채권뿐만이 아니라 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증권신고서는 발행 공시를 할 때 이걸 언제 발행하느냐, 증권신고서를 언제 발행하느냐를 이제 표로, 공시 의무 여부를 이제 표로 이제 잠깐 이렇게 나타낸 것 같고요. 요 시작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다. CB를 발행하든, 기초금을 발행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이렇게 돈을 좀 땡겨야겠다. 마음 먹으면, 요거를 이제 증권신고서 대상이냐 아니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딱, 사장님 마음속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 대부분은 하면은 이제 유상증자 IPO 할 때는 이제 50인이 세계 청약을 권유하느냐. 어, 이게 IPO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기 때문에 예스. 제3자 배정. 내 친구들 A 회사, B 회사, C 회사들한테 3자 배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NO. 예스로 가면은 IPO를 예를 들면 예스로 가면은 이제 모집이나 매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집하고 매출의 구분은 뒤에서 좀 나오겠는데요. 모집은 신주 발행, 매출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을 파는 거 이런 거고요. 그럼 보통 대부분의 IPO는 50인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되고 모집이 합니다. 모집. 물론 이제 구주 매출도 하긴 하는데 구주 매출 일부와 신주 발행. 그래야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모집을 하고 그럼 그 청약 권유 금액이 10억 원이냐? 10억 원. 10억 원이 소액이 아니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소액 10억 원 이상이다. 이상이다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그럼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작성해서 내죠. 하지만 효력을 발생하려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빠꾸도 먹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청약 권유 금액이 10억 원이 미만이다. 그럼 소액 공모는 소액 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한다. 증권신고서가 아니라 소액 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증권신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고 제출하면 그걸로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50인에게
청약을 권유하지 않은 것들. 이라면 아까 여기도 이제 모집과 매출로 구분했듯이 증권을 새로 발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스, 새롭게 혼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권산정의 모집 매출 기존 실적이 있는지 또는 50매 이상으로 흩뿌려질 수 있는지 이 통상적인 상장사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여기에 예스 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50인 이상으로 예, 50매 이상으로 50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장사는 당연히 모집 매출 주권상장법이 여부만 돼도 예스로 가니까 그러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증권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려면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1년간 보호예수 조치. 그러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 전매 조치를 해야 증언한다. 근데 그럼 새로 매출한 게 아니라 구주 매출이다. 구주 매출인 경우에는 공시 여기서 말하는 공시라는 거는 다트에다 공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증권 신고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에도 공시 의무, 예, 여기서도 증권 신고서를 발행을 하는데 여기 10억 이상의 증권 신고서 같은 승인을 받는 증권 신고서인 거고요. 여기서 소액 공모 서류는 증권 신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뭐 쉽게 얘기하면 IPO 같은 경우는 IPO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3자 배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년간 전매 조치, 락업, 1년 락업을 걸면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주요사항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소액 공모 서류, 요거는 조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증권신고서를 승인을 받지 않는데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액 공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위에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모집과 매출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단어적인 부분은 어,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그러니까 50인 넘어가면 증권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30명에게 신주를 발행한다. 증권신고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어, 모집은 신주, 매출은 구주. 기존에 발행했던 걸 내가 50인한테 막 뿌려버리는 거야. 내가 한 1,000만 주 갖고 있으면 한 100명한테 뿌리면 이제 구주 매출. 새로 발행한 증권은 취득과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50인의 투자에게 이미 발행된 직권은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실제로 청약을 그 제안만 해도 권유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